심리적 지지선이 이제 5만이 간당간당하니까 4만 전자라는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네네네. 앞으로는 이 지지선을 지킬 수 있을까요? 아니면 무너질 가능성이 있나요? 그만큼 우리나라가 최근에 금투세 때문에 이슈가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큰 손들이 많이 이동을 했다는 거죠. 얼마 전에 폐지 언급이 좀 나오긴 했지만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그것도 저는 되게 잘한 결정이라고 하는데 아쉬운 게 조금만 일찍 해줬으면 이게 암이라는 게 1기 때, 2기 때, 3기 때, 4기 때가 있으면은 1기 때 잡는 게 제일 좋잖아요 사실. 어차피 치료를 할 거 지금은 좀 3, 4기 때 잡은 느낌이 좀 있는 거죠. 엔비디아 어닝콜 때 한번 지켜보시고 HBM 때 요즘 국내 증시에 대한 관심 중에 4만 전자라는 얘기가 유행을 많이 하거든요. 네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4만 전자까지는 아직 안 깼고요. 예. 지금 11월 14일 기준이니까 간당간당하죠.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외국인 투자자 매도가 사실 상당히 많았습니다. 지금 근 한 달 동안 10월 14일부터 오늘이 11월 14일이니까 한 달 동안 외국인 매도가 5조 가까이 나왔거든요. 많은 물량을 내보냈습니다. 그러면은 한 달 동안에 외국인 순 매수세가 들어온 거는 따지고 보면은 지금 한 3일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한 달 내내 기준으로 봤을 때. 오늘 포함해서 3일입니다. 오늘도 조금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긴 한데 턱없이 부족해요. 얼마 들어왔냐? 오늘 기준으로 순매수가 260억 정도 들어왔습니다. 5조를 매도했는데 이 정도 순매수라고 하는 거는 턱도 없는 부분이기는 하죠. 아니 그러면 이게 이제 삼성을 우리가 대표적인 예로 들어서 여쭤보고 있는데 심리적 지지선이 이제 5만이 간당간당하니까 4만 전자라는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네네네. 앞으로는 이 지지선을 지킬 수 있을까요? 아니면 무너질 가능성이 있나요? 지금 제일 불안한 게 사실 환율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보호무역주의로 가다 보니까 그다음에 관세 이런 불확실성이 많아지니까 외국인 투자자라고 우리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볼게요. 외국인 투자자는 미국 증시라는 것도 있고 가장 강력한 국가죠. 그럼 그 국가가 보호무역주의로 간다라고 했을 때 과연 위험자산으로 갈까? 안전자산으로 갈까? 이거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럼 지금 강달러라는 게 분명한 거는 모든 자금들이 미국 쪽으로 가는 거고 그래서 S&P 500이나 다우나 나스닥이 S&P 사상 최고치 얼마 전에 기록을 또 했죠. 계속 갈아치우고 있는 게 모든 글로벌 자금들이 이제 달러 자산으로 바꾸자라는 행렬이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보면은 얼마 전에 블룸버그에서 발표한 게 서학개미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 미국 주식이나 해외 주식을 갖고 계신 분들의 자금이 총 얼마나 되냐 1000억 달러를 넘었습니다. 그럼 지금 환율 기준 1,400원을 곱하면은 140조거든요. 그럼 상당히 많이 넘어가신 겁니다. 그만큼 우리나라가 최근에 금투세 때문에 이슈가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큰 손들이 많이 이동을 했다는 거죠. 그 폐지라는 게 언급이 나오긴 했지만 조금 타이밍이 늦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이미 짐 싸고 떠나실 분들은 많이 떠났는데 그분들이 미국 증시에서 지금 수익을 보고 있는데 한국 증시가 지금 급반등하는 게 아니고 약반등을 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 때문에 사실 달러에 대한 부분들 이탈이 가속화되다 보니까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 시총이 제일 큰 게 뭐예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 이런 기업들이 외국인 매도세가 많이 나오는 이유다라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 개인이 판 게 아니고 기관이 판 게 아니고 외국인이 팔았다라는 거죠. 그럼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주식을 삼성전자를 팔고 원화를 취득하게 되면 원화를 달러로 바꾸잖아요. 그러면은 원화는 매도, 달러는 매수, 그럼 원화는 약세, 달러는 강세. 그러면은 여기서 미국 자산으로 가는 추측이 좀 나오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최근에 주가가 하락한 거는 4만전자가 위태위태한 거는 외국인 매도세. 그러면은 지금 향방을 좀 저는 환율에 좀 맞춰서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거죠.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 네. 사실은 미국도 이제 증권 시장이 코왕이고 미국과 관계된 다른 나라들도 증권 시장이 나쁘진 않다고 들었거든요. 네. 근데 유독 우리나라만 폭락을 하는 이 사태는 어떻게 우리가 진단을 해야 돼요? 금투세가 가장 컸다고 생각해요. 그동안에. 얼마 전에 폐지 언급이 좀 나오긴 했지만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그것도 저는 되게 잘한 결정이라고 하는데 아쉬운 게 조금만 일찍 해줬으면 이런 내용들 어차피 국민들이 처음부터 싫어했잖아요 이거. 물론 해당 안 되시는 분들도 많죠. 근데 그러면은 반대로 이렇게 생각을 해야죠. 큰 손들은 해당이 되잖아요. 큰 손들이 다른 자산으로 옮긴다라고 하면은 그 매도세는 과연 어떻게 버티냐 누가 메꿔줄 거냐라는 거죠. 그게 가장 문제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조금만 일찍 해줬으면 이게 암이라는 게 1기 때, 2기 때, 3기 때, 4기 때가 있으면은 1기 때 잡는 게 제일 좋잖아요 사실. 어차피 치료를 할 거 지금은 좀 3, 4기 때 잡은 느낌이 좀 있는 거죠.
지금 그러면은 한국 금융시장은 암으로 따지면 3기나 4기다. 어쨌든 뭐 증시 안정이나 이런 게 나온다라고 하면 반등이 될 텐데 저는 금투세가 조금 늦지 않았나요? 사실 그 자금이 저는 미국 증시 아까 1,000억 달러를 보여주는 지표인 것 같아요. 한국 개인 투자자들이 갑자기 140조가 넘어갔다라고 하는 거는 이상하잖아요, 사실. 그럼 그때부터 금투세 이슈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죠. 23년 말부터 나왔잖아요. 이만큼 성장했다는 건 이미 짐 싸들고 이사 가실 분들은 어느 정도 갔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사실 저는 이번 연도에 이탈이 좀 가속화가 되지 않았나. 사실 21년도만 하더라도 미국 증시 빅테크들 다 이렇게 상승을 했었잖아요.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한 600억 달러 정도 됐어요. 600억, 700억 달러 정도 됐는데 22년도에는 500억 달러도 안 됐어요. 근데 갑자기 22년도 대비해서 2배가 늘어난 거는 저는 금투세 이슈가 좀 커서 지금 전체적인 큰 손들도 좀 떠나고 그다음에 환율 영향이 좀 커서 지금은 좀 안 좋은 상황이 이루어지지 않았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금투세가 어쨌거나 폐지되는 걸로 결정이 났잖아요. 네네. 떠났던 분들이 돌아올 가능성도 있나요? 그거는 자산의 수익률이 얼마만큼 높아지냐, 가망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차이가 다른 것 같아요. 지금은 폐지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수가 쭉 내리꽂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잖아요. 여기서 뭐 트리거가 되는 것들이 있죠. 신용, 잔고, 그 다음에 CFD라든지 반대매매 물량이 좀 나왔느냐. 빚져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 이게 뭐 100% 맞다는 아닌데 어느 정도는 지표긴 하거든요. 신용잔고가 많이 줄어들게 되면 반대매매가 나오잖아요. 내가 빚져서 투자했는데 그 해당 보유주식만큼 담보를 제공을 못하면 반대매매가 나가요. 그러니까 증권사가 그걸 알아서 청산시켜버려요. 그럼 내가 현금을 넣든지 담보를 제공해야 되는데 사실 빚져서 투자하신 분들 중에 여유 자금이 많아가지고 하신 분들은 없죠. 그렇죠. 신용잔고라든지 자산에 대한 수익률, 지금 삼성전자가 갑자기 급반등해서 쭉 올라가거나 아니면 2차전지 관련주들 중에 개인 투자자분들 투자하신 분들 굉장히 많을 텐데 이게 급반등해서 올라가면은 한국 주식도 다시 보니까 괜찮은데 이런 생각들이 드실 텐데 지금은 미국 사상 최고치, 뭐 테슬라 40% 50%, 그다음에 뭐 최근에 메타, 넷플릭스도 사상 올타임 하이 찍었고요.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면 굳이 뭐 양도소득세 내더라도 여기 있지 왜 굳이 한국 증시에 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증시가 다시 살아나는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게 투자자들의 심리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런 얘기 있었거든요. 삼성전자가 뭐 5만 전자, 6만 전자일 때 이때는 최저점이니까 들어가라. 그럼 삼성은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는 한 사라지지 않을 회사 중에 하나다. 이런 어떤 믿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4만 전자 얘기하고 이런 이 상황에서 지금이 최저점이 아닐까라고 하는 어떤 심리에 의한 매수가 이어질 가능성은 없나요? 저는 그거는 엔비디아가 이제 실적 발표를 하거든요. 여기서 나오는 코멘트들을 주목해야 된다. 왜 삼성전자인데 왜 엔비디아를 주목해야 되냐. 지금 삼성전자가 SK 하이닉스에 비해서 더 많이 떨어졌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삼성전자는 지금 휴대폰에서도 애플에 밀리죠. 메모리 반도체 중국에서 지금 따라오고 있죠. 추격해가지고. 그 다음에 메모리 반도체 중에 요즘 최근에 중요한 게 뭐예요? HBM 있잖아요. 고성능 메모리 반도체. 그러니까 이게 어디에 들어가냐? 인공지능 반도체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지금 HBM이 또 밀렸잖아요. SK 하이닉스한테. 그러다 보니까 SK 하이닉스는 뭐 한국 증시가 떨어져도 덜 떨어지는데 삼성전자는 SK 하이닉스한테도 밀리고 애플에 밀리고 중국 일반 메모리 업체들한테도 지금 추격당하고 있다 보니까 와 이거 어떡하지? 그래서 뭘 봐야 되냐? 지금 주목하는 거는 HBM 쪽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HBM을 봐야 되냐? SK 하이닉스가 덜 떨어진 거를 보여주고 있으니까. 삼성전자 주가가 한 7% 갔나 6% 갔나 한 날이 있을 거예요. 굉장히 이례적인 날이 있었는데 그때 젠슨왕이 이런 얘기를 했죠. 삼성전자 공급 받을 것이고 같이 협업할 것이다라는 뭐 이런 코멘트들을 남겼어요. 비슷한 코멘트들을. 그때 주가가 막 6% 갔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실적보다 엔비디아에 들어가니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엔비디아가 이번에 어닝콜에서 말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삼성전자 퀄 테스트 통과했고 진입할 거고 이번에 B200 블랙웰 반도체에 삼성전자도 일부 탑재할 겁니다. 이 얘기만 나와도 분위기는 급반전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내용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조금 지지부진할 가능성도 좀 높다. 그게 좀 분위기를 반전시키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그럼 삼성전자에 지금 이미 투자를 했고 갖고 있는 분들은 HBM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뉴스를 좀 촉각을 세워라. 그렇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최근에 오보된 것들도 굉장히 많았는데 여러 언론사들 중에 HBM 통과했다라고 하다가 오보입니다 이런 경우들이 있었어요. 근데 주가가 그 당시에 갑자기 확 올랐다가 오보입니다 하는 순간 쫙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투자자들의 관심은 HBM에 있다는 거죠. 엔비디아에 들어가니 안 들어가니 이거를 좀 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제가 예상하기로는
거는 나올 가능성은 좀 없기는 한데, 물론 그거를 말해주면 너무 땡큐이기 때문에, 그럼 이제는 진짜 수율을 잡혀서 통과했냐 안 했냐, 퀄 테스트 통과했냐 안 했냐, 블랙을 납품하냐 안 하냐, 이게 가장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빅테크 업체들은 결국에는 엔비디아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젠슨 황이 말한 거 없어서 못 판다. 그럼 이거 하나 단가당 HBM3E보다 4가 더 비쌀 텐데, 그럼 마진율이 극대화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마진율을 삼성이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 IRA에 대한 부정적인 게 좀 나왔잖아요. 네네. 거기에 큰 타격을 받는 대표적인 기업이 삼성이나 LG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진짜로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아니면은 그래도 이 파고를 넘을 수 있을까요? 그거는 이제 지역이 있어요. 우리나라 일단은 완성셀 업체들, 삼성 SDI, LG에너지솔루션, SK온. SK온은 상장이 안 돼 있죠. 그래서 SK이노베이션이 그 지분 가치를 받고 있는데, 일단 LG에너지솔루션 최근에 주가가 상승했던 이유는 스페이스X에 배터리를 납품하게 됐다. 그래서 스페이스X 관련주로 해서 주가가 한번 6%까지 뛴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원래 LG에너지솔루션은 나사랑 예전에 우주복에 들어가는 리튬이온 배터리를 개발한 경험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실제 실적으로 연결되는 거는 조금 일부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기대감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주선을 많이 쌓아올리게 되면은 안정성이 굉장히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우주선은 이런 얘기가 있어요. Power is king. 전력이 최고다. 그만큼 배터리 안전성이 중요하고, 우주선은 전선이 연결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일단 띄우면은 전력이 돌아가야지 돌아오든지 말든지 하잖아요, 이게. 그래서 파워 이즈 킹이라고 하는데, 그게 없으면 안 되다 보니까 일단 안정적인 업체를 선정을 하는데, 그게 LG에너지솔루션으로 연결된 거고, 이게 일단 전기차에는 또 다른 얘기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전기차는 안정성도 중요하지만 가격이 얼마만큼 매력적이냐, 저는 그 부분들을 좀 주목해야 되고, 그다음에 미국 지역마다 이제 공장을 세우고 있는데, 조인트 벤처도 있고 단독 공장도 있는데 쉽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해요. 왜 그러냐면 거기에 있는 일자리 창출이나 아니면은 이미 인프라가 깔려 있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그걸 완전히 폐기시키고 간다라고 하는 거는 뭐 분위기는 안 좋을 수 있겠죠. 이제 센티멘탈은 좀 안 좋을 수 있는데, 일단 현실적으로 봤을 때 우리 IRA 폐지를 할 거야. 그거는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하다? 그러면은 분위기는 안 좋을 수 있지만 실적의 AMPC나 아니면은 세액공제 받을 때는 조금 실적을 파악하면서 좀 가야 되지 않을까. 지금은 좀 관망, 지금 들어가셔라 이게 아니고 조금 관망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관망을 좀 유지해야 되는 시기네요, 지금이. 너무 불안정하게 많고, 일단 트럼프가 취임식도 안 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윤곽이 나오지는 않았어요. 물론 과거에 있었던 보호무역주의, 그 부분에 사실 레거시 미디어 업체들이 기사 한 줄로 나오는 게 개인 투자자분들은 굉장히 좀 무서워하실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보다는 현실적으로 이게 가능할지 안 할지를 좀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외에 이제 외적인 어떤 정책이나 방법론에 봤을 때 삼성 일가, 소위 이제 이재용 회장이나 일가가 갖고 있는 주식 보유량이 이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네네. 일가가 어떻게 외부적으로 본인들이 삼성에 대해서 조치를 취함으로써 소위 뭐 주식을 모은다든지 이런 어떤 방법론적인 부분들이 나올 수는 없나요? 주식을 사거나 네, 이렇게. 본인들이. 얼마 얼마 전에 나온 기사 중에 하나가 담보 부족이 있어가지고 사실 상속세 때문에 현금이 없을 거거든요. 오너 일가한테 좀 기대하는 것보다는 사실 최근에는 누가 매수를 하더라도, 내부자 매수가 됐다라고 하더라도 국내 증시에서는 막 그렇게 호재로 받아들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당연히 어느 정도 영향은 있겠죠. 근데 예전만큼 오너 일가가 샀다라고 해가지고 10% 오르고 뭐 이렇게는 시장 분위기는 아닌 것 같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지금 과연 이거를 들어 바칠 만한 현금이 있을까라는 거가 가장 문제겠죠. 그래서 그거를 기대하는 거는 좀 너무 섣부른 것 같다. 문제 해결점을 먼저 파악하는 게 주가 상승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럼 삼성전자가 지금 아까 그 사만전자 얘기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앞으로 더 하락한다고 보세요? 떨어진다면 어디까지 떨어진다고 예상하세요? 되게 민감해서 재고 쉽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그럼 환율이 얼마만큼 오를까? 이게 무서운 거죠. 이거는 예측할 수 없는 영역이다 보니까, 만약에 더 세게 트럼프가 보호무역주의로 간다라고 했을 때는 더 떨어질 수 있겠죠. 칩스법, 반도체 지원법, 이거 무효야, 보조금 없어, 이런 얘기가 나오면 더 힘들어지겠죠. 원래 보조금 받으려고 미국에 공장 짓고 있는데, 그다음에 파운드리도 계속 밀리고 있잖아요, TSMC한테.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가 풀리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주가 하방 압력이 있기는 하겠죠. 네, 여기서 HBM 되고 파운드리 수율 잡힙니다
했을 때는 분위기가 좀 반전되지 않을까.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1410원대 정도거든요, 환율이. 많이 올라오긴 했습니다. 여기서 얼마나 더 세게 얘기할까는 일단 취임식까지는 좀 지켜봐야 된다. 근데 지금은 나올 매물들은 많이 나왔다라고 생각은 해요. 지금 뭐 2400선 2418포인트인데 코스닥이 690포인트 정도고 많이 나오긴 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조금 지켜봐야 될 거는 트럼프의 말들과 미국이 정말 얼마만큼 행동을 하는지를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만약에 지금 기회가 된다면 삼성전자 가지고 있는 분들 매도하는 게 맞아요? 갖고 계신 분들은 네. 그게 저는 엔비디아 어닝콜 때 한번 지켜보시고 HBM 때 수율이 안 잡혀서 공급을 못한다라고 하면은 다는 아니고 일부는 비중을 좀 줄이시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일부만. 근데 사실 제가 틀릴 수도 있는 거죠. 이건 당연히. 왜 그러냐면 일단 저는 소나기는 피하고 보자라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금 많이 떨어질 대로 떨어졌는데 사실 쉽진 않아요. 손절하는 것 자체가. 그래서 저도 되게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거고 그 시간적 기회 비용을 조금 더 다른 쪽으로 옮겨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제가 마지막으로 국내 증시에 물려있는 분들이나 국내 증시를 바라보는 모든 투자자, 시청자분들에게 조언을 해주신다면? 많이 힘드실 거라고 생각은 해요, 진짜. 저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거든요. 국내 증시도 코로나 때 한 2개월 만에 50% 폭락했거든요. 저도 그때 주식시장에 참여를 하고 있어서 그때가 얼핏 기억이 나는데 사실 좋은 기업들을 발굴을 하면은 충분히 수익은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내가 확신을 가져야 되거든요. 근데 100% 먹을 거를 확신을 못 가지면 20-30%를 먹게 되잖아요. 팔아야 되나? 좀 많이 올랐는데 이게 확신이 없으면 100%까지 못 가져가거든요. 그래서 공부는 항상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최근에도 이제 변압기 관련주라든지 뭐 방산 관련주들 지금 살짝 조정은 받긴 했는데 주가가 쭉 장기적으로 올라오긴 했거든요. 다 안 좋은 건 아닙니다. 지금 어떤 섹터마다 좋은 게 있고 안 좋은 게 있는 거지. 그래서 공부를 좀 하셔서 귀찮긴 하거든요. 근데 그런 공부를 하셔서 투자해보시고 그다음에 해외 주식도 한번 눈을 돌려서 지금 뭐 많이 올라간 종목들 말고 아직 덜 올라간 종목들도 있거든요. 이런 종목들로 한번 구축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라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시장 상황이 안 좋아도 네. 그 중에도 숨은 보석은 찾을 수 있다. 네네. 이렇게 정리가 되네요. 네. 여러분께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식인 스튜디오였습니다.